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나아가서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투표하셨어요? 네, 저 사전 투표했습니다. 네, 몇 번 했는지 대강 알겠네요. 개인의 그 비밀 투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신약가 나가지고 이렇게 좀 뚫어보는 게 있잖아, 사람을. 게다가 네. 약간 신기가 있잖아요, 내가 딱. 그건 별로 안 좋은 건데. 옛날에 그런 사람들 그 끝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보세요. 말로가 좋지 않아요? 아니, 우리 자기 그렇게 신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기 거를 잘 못 봐. 맞아요. 남을 잘 봐주는데.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시어머님이 그랬어요, 저보고. 야, 너는 진짜 어디 나가가지고 네 과를 얘기하거나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내가 잘 말 안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슈 한번 보죠. 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2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말은 좋아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개미들의 실상은 또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올해 안으로 게다가 2~3차례나 기준금리가 더 오를 전망이라는 거잖아요. 고물가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경기 침체도 장기화가 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4년 만에 한국은행이 2달 연속으로 이렇게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대출금리가 엄청 올라간다는 뜻이 되는데 은행 빚 있는 사람들 빨리 갚아야 되겠어요. 자, 한국은행 이처럼 빠른 속도로 금리 올리는 이유는 인플레를 좀 억제해보고자 사람들 돈 그만 써라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모든 지표들이 물가부터 그리고 환율 여기다 금리까지 2008년 네.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 수준을 가리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그 정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월, 4월, 5월, 지난해 8월과 11월, 지난해 2번, 올해 3차례 금리 인상했는데 네. 4월과 5월 잇따라서 2달 연속 금리를 올린 게 지난 2007년 7월하고 8월 사이 이후에 네. 14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앞서 이제 물가 때문에 금리 올렸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가장 큰 이유지만 네. 두 번째는 미국이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미국이요? 예. 미국도 40여 년 만에 최악의 물가난으로 인해서 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30%대입니다. 사상 최저로 떨어졌어요. 사상 최저로 떨어지니까 지금 파웰 이제 연준 의장 네. 사실은 미국도 중앙은행과 그리고 이제 이 주정부 내지는 이제 재정의 경우에는 정부가 조금은 이 독립돼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을 바이든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해 재임되면서 물가 잡아라라는 특명을 줬거든요. 네. 그러자 지금 5월에 금리 빅스텝이라는 0.5 베이시스 포인트, 0.5% 포인트를 인상하고 네. 그리고 6월, 7월에 2차례 더 이상 빅스텝을 예고했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겠네. 이미 지난해 이주열 하는 총재가 네.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국에 앞서서 8월부터 금리 인상하니까 전 세계가 주목했어요. 네.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금리를 올렸어요. 네. 미국 중앙은행이 와서 야 한국 왜 이렇게 니네는 가장 안정된 이 시스템에서 왜 이렇게 금리를 빨리 올렸어? 이렇게 의아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지난해 안 해줬더라면 지금 우리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 그러면 오히려.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예요. 네네. 이창용 후보자의 경우에는, 한은 총재의 경우에는 이주열 총재가 해주었던 선제적으로 지금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왜냐? 우리는 한 단계씩 가는데 걔네는 2단계씩 지금 3번을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린 5번 인상했잖아요. 5번 인상해서 1.25%포인트 올랐는데 미국은 6월과 7월에 2번 0.5씩 오르면 1.5%예요. 네.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그나마 다행이라고는 지금 말씀하시긴 했는데 우리들은 현실적으로는 사실 다행으로 느끼진 않아요. 맞습니다. 지금 너무 세금이 갑자기 많이 내야 되는 상황에서 이 금리까지 올라버리니까 근데 월급은 진짜 하나도 안 오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좀 있으면 또 야 회사 나가라 이런 말 들을 수도 있어요. 좀 걱정스러운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비자 물가도 지금 더 뛸 거잖아요. 네, 변호사도 나가라 그래요? 그럼요. 변호사도. 이렇게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세금 많이 내는 능력 있는 변호사를 나가라 그래요? 네. 저는 저희 그 로펌의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냥 단순히 이제 어소처럼 이렇게
월급 받고 일만 하는 그런 변호사들도 있고. 방송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실제 사무실하고 상관없이 자기 사업하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파트너 변호사들이 있어요. 맞아요. 파트너 변호사들은 일정하게 매출을 가져오지 못하면 회사에서 나가야 되는 그 파트너 변호사는 밑에 변호사를 데리고 다니죠. 데리고 있는데 그들을 또 다 책임져야 되니까 일정하게 매출이 있어야 돼. 한 달에 얼마 지금 정도. 파트너 변호사이신 거예요? 네, 저는 파트너죠, 당연히. 예,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가 한 쉽지가 않죠. 1, 2년을 치워도 예, 매번. 정관들 아니면 어렵죠. 맞아요. 예,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죠. 어쨌든 뭐 제 얘기는 그렇게 됐고 당분간 소비자 물가가 지금 더 뛰게 되면은 한국은행에서는 올해 물가를 4.5% 정도 얘기하고 맞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2%대로 낮아질 거라고 전망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경제가 2% 성장하는데 물가가 4%다. 실질 내 소득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올해까지가 아니라 내년까지입니다. 아. 왜냐? 내년도도 올해는 이제 한국은행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 거예요. 보수적으로 봤는데 2.7% 성장. 네. 물가는 무려 4.5%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모든 국내외 전문기관 통틀어서 올해 물가 성장률 한은이 가장 높게 봤습니다. 네. 4.5%. 이 얘기는 올해도 마이너스인데, 근데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년 성장률 어떻게 봤느냐? 내년 성장률도 2.3으로 낮췄어요. 대신에 물가 전망치를 2에서 2.9로 높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가 더 높은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네. 미래의 이제 물가를 이제 반영하는 선행지표 3개가 다 모두 좋지 않아요.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 네. 소비자들이 1년 후에 물가 전망 10년 내 최고고요. 네. 그다음에 생산 현재 물가, 생산자 물가 지수, 또 수입 물가. 이런 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데 모두 역대 최고입니다. 아니 근데 기준금리가 벌써 1년 사이에 5차례나 올랐어요. 1년도 안 됐는데 5차례 오른 거예요. 9개월 만에. 네, 그러면 이자 부담이 엄청 늘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월급은 쥐꼬리만큼 올랐어요. 얼굴도 올리긴 올랐나요? 나는 기억도 없는데. 그다음에 지난해부터 주식 투자했는데 주식 수익률 시원찮고요. 주식은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코인은 벼락거지 납니다. 네네네.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뭐 부동산 대출 받으신 분들 이자 내라는 문자 받기 어렵다. 맞아요. 힘들다. 무섭다라는 네, 얘기 무서워요. 많거든요. 네. 이러는 사이에 9개월새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만 1.25%. 딱 기준금리만큼만 인상됐다라고 하면 한 1,800조 원 되는 이제 가계부채 가운데 10명 중 8명이 변동금리예요. 바로 이자가 그대로 올라갑니다. 네. 기준금리 인상분만큼. 이들 경우에는 한인이 추산하기로는 0.25%포인트 금리 오르면 1인당 16만 4천 원 이자 발생한다. 근데 지금 5번이잖아요. 네. 16만 원 곱하기 5예요. 75만 원. 80만 원이 넘게. 80만 원 넘게. 이게 단순히 기준금리 인상 폭만. 여기다가 은행들은 가상금리 더 붙이거든요. 더 붙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금리가 적어도 2번 아니면 3번이에요. 연말 우리는 금통위가 45일 간격으로 1년에 8번 열리는데 지금 하반기에 7월, 8월, 10월, 11월 4차례 남아있거든요. 네. 근데 벌써부터 7월과 8월 연달아 금리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2번 올리면 지금 1.75인 기준금리가 2.25, 3번 오르면 2.5%예요. 근데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감안하면 2번 아닐 거야. 3번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와, 지금 어쨌든 미국도 40년 만에 최악의 물가다. 이번 달에 빅스텝 0.55%가 빅스텝이잖아요. 네. 0.25씩 2번 안 올리고 한꺼번에 한꺼번에 올리는 거. 0.5 올리는 거죠. 네. 여기다 자이언트 스텝 0.75까지 얘기가 나왔었던데요. 미국. 세번 올린, 세 한- 개를 한꺼번에 올리는 세 거. 단계. 네. 6월과 7월 이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기준금리가? 일단 한은 총재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이 커졌다. 아, 커졌다? 네, 커졌다.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어머나. 커졌지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재정 건전성이 나빠요? 미국보다? 재정 건전성이 나빠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금리 인상 속도가 미국이 워낙 빠르고 네. 우리는 한 단계씩 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한 단계씩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네. 지난해 8월부터 한 단계씩 5번 올려서 1.25 올렸는데 네. 미국은 6월, 7월까지 합치면 빅스텝으로 쭉 1.5%예요. 올려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단계씩 가는데 걔는 2단계씩 가다 보니까 2단계씩 3번 가니까 6번
10번 인상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2배씩 올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결론은? 그러면 네. 지금 환율도 불안한 네, 이유가 환율도 높은데. 외국인들이 지금 불과 5개월 사이에 국내 주식을 15조 원 넘게 팔았어요. 팔았어요? 얘네 네. 진짜 잘 판다. 네. 그러다 보니까 외환 보유가 줄어들고 있어요. 네.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하는 총재인 이창용 총재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은 커졌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내 가능한 수준이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을 안정시키는 발언을 했지만 송대는 그렇지 않아요. 4월 인사청문회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미국과 달리 우리 빅스텝 갈 필요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네, 달 네, 최근에 발표되고는 물가 지표 보니까 빅스텝 가능성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야. 갑자기 말이 바뀌네. 한 달 만에 뉘앙스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네. 미국이 예상보다 심상치 않네. 미국이 굉장히 신경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게다가 내년에도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맞습니다. 내년에도 네. 이렇게 지금 아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 당초 하느니 전망하기로는 2에서 2.9로 올렸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재부도 한 해 3-4번씩 틀려요. 맨날 틀리더만. 한 해도 틀리고. 기재부는 그러니까 난 믿어지지 않아. 전문가 반열에 오르기 위해선 1년에 4번 정도 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 전망, 성장률 전망, 물가 전망, 주식 전망,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이게 저는 이 투자라는 것은 예측의 범위가 아니다. 이건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참나. 네. 나는 투자는 신의 영역이다. 뭐 방법이 없어, 해결이 안 되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지금 물가가 5% 물가가 좀 됐는데 추경 62조라면서요. 맞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거. 2조 새 정부. 6천억 원 국가 논의 과정에서 더 늘어났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요. 매출 50억. 당초에는 이 중기업이라고 해서 매출 30억, 10억에서 30억이었는데 네. 50억으로 늘리면서 2조 6천억 원이 더 플러스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 올해 남는 잉여 추계로 세수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 국채 발행, 적자 국채 발행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건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네. 올해 들어오지 않은 돈을 미리 땡겨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 현금이 30조 원 넘게 풀립니다. 지방 추계 가는 것까지 합치면 50조 원, 60조 원 넘게 풀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물가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랬더니 KDI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야, 물가 올리는 거는 2차 추경으로 인해서 물가 올리는 건 0.16%포인트고 오히려 성장률은 0.2에서 0.3%. 물가보다도 2배 정도 도움이 되니 오히려 이제 물가보다 성장률을 더 우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금이 풀리는 것만큼 물가는 5%가 아니라 저는 6%도 볼 수 있다. 6%요? 6% 보면 네. IMF 이후에 최악이에요. 최고. 그러니까. 1998년 IMF 시절만큼 물가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굉장히 안 좋은, 특히나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다중채무자들, 네. 두 개 이상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돌려막는 다중채무자들, 여기에다가 영투 비투에 나선 이제 20, 30대들, 그리고 이제 지난 2년 동안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못한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근데 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벼랑 끝에 몰리게 됩니다. 아니 근데 영끌한 젊은이들 지금 잠을 못 자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왜냐하면 높아서. 네. 저기서 눈뭉치가 굉장히 커지면서 나한테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데 네. 땅에 딱 발이 붙어가지고 떼이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악몽을 꾸고 있는 겁니다. 네. 진짜 저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끔찍한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소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투자자들 그럼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금수저 밑에였다면 부모님한테 좀 부모님 찬스 쓸 텐데. 근데 부모님 센스 쓴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없어요. 부모가 그렇게 돈이 없어요. 부모님 은퇴하고 알바하고 계십니다. 그쵸, 이제 네. 없어요. 없어요, 이제 또. 거의 우리 주변에는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 네. 없어, 없긴. 신문기사에 올인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우리 아빠 맨날 신문지 주라다녀.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정말 이럴 때 미치겠다. 가장 위험한 게 인생 한방 역전이에요. 로또 사야 돼? 코인, 주식, 부동산 투자한 사람들 안 됩니다. 빚내서. 특히 회사 공금 손대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횡령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은행 마을금고까지 지금 횡령 사건인데요. 다들 그분들 생각은 이거예요. 다들 미쳤나 봐, 진짜. 잠시. 야, 오늘 하루만 이 돈 쓰서 내 대박 나면 바로 갖다 놓을게. 그렇지. 바로 그 심리인데 절대 대박이 안 나. 대박이 안 나. 쪽박이 아니라 새우랑 차거든요. 자기만 차는 것도 아니야. 식구들도 다 같이 분담으로 그렇습니다. 몰려요. 이럴 때는 뭐냐? 현금, 캐시가 킹이다.
현금이 효자다. 그렇지. 그래서 가능한 소비 줄여서 빚부터 줄이고요. 그렇지. 현금 비중을 높여야 돼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야지 앞서 제가 이제 투자하는 예측의 범위가 아니라 이제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걸 조바심을 내요. 나는 사람들이. 현금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잘못된 투자를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다 없어지더라고. 지금 마이너스 나지 않으면 다행인 거거든요. 아, 그래요? 주식도 마이너스,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고 네. 코인은 지금 쪽박 차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그 코인 얘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 58조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테라가 일주일 만에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걸로 테라 2.0을 지금 만들어내고 새로운 루나 코인 발행을 시작하는데 이게 결국은 폭탄 돌리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맞습니다. 이거 망하니까 새로 하나 만들어서 다시 돌려막고잖아요. 저는 이 권대용 대표가 굉장히 똘똘한 똘똘하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천재인 처음에는 건 맞지. 천재인 건 맞는데 이 대응하는 것을 보고서 이건 사기꾼 기질이 너무하다. 근데 사기꾼 기질이 없으면 안 되나? 이런 쪽은? 난 너무 실망한 난 게 너무 불안해,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국내 거래소에서는 이 금융당국 눈치 보면서 테라 2.0을 상장을 안 시켜줬어요. 네. 근데 해외 일부 거래소에서 상장시켜서 28일 오후부터 거래가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상장을 다시 됐구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처음에는 자기의 이제 이 커뮤니티, 이 테라 커뮤니티 내에 있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좀 물어보겠다. 내가 새로운 코인을 발행 안 했어. 찬성하냐 반대하냐. 할래, 안 할래? 그랬더니 전체 커뮤니티 회원 가운데 90%가 반대요. 야, 너 반대요? 사기치지 마. 오. 그런데 나 같으면 하라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바꿔버렸어. 투자 대상을 자기 코인 갖고 있는 사람. 테라 루나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더니 찬성 65%가 나온 거예요. 그러겠지. 그거 망하면 안 되니까. 당연하죠. 이거 투기 조각인데 네. 새로 10억 개 주겠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렇지, 지금 자기 받아야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그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찬성으로 주주 입장에서 보면 이제 휴지 조각 될 경우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찬성으로 돌아서니까 눈치 안 보고 한 겁니다. 똑같아요. 테라 루나 클래식이라는 명칭을 안에서 똑같은 알고리즘을 갖고서 지금 해외 거래에서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네. 문제는 이게 수수료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엄청나거든요. 또 그 사람만 돈 버는 거잖아요. 거래소만 돈 벌기 그러니까. 때문에 여긴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검경 수사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왜 이게 알고리즘이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알고리즘 가지고 실패한 거를 또 할 수가 있죠? 아무리 거래소가 돈을 번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하고 있는데 관련 법이 없어서. 네, 관련법이 없어서.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만일 자기가 이제 사기꾼이 아니다. 대부분 지금 다단계 폰지 사기라고 네. IMF 총재까지 다단계 폰지 사기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분이 정말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선 테라 예치금이 이하로 떨어지면 연 20% 이자를 줘야 돼요. 자기가 줘야죠. 예. 줘야죠. 예.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예, 말했잖아요. 근데 그걸 안 주고서 지금 새 코인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전부 다 전형적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28만 명이 7억 개 코인을 갖고 있는데 그게 휴지 조각이 됐어? 그랬더니 그럼 또 새로 만들어? 10개 새로 만들어 가지고 75% 또 돌려. 기존 주주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봤더니 제가 이제 거래소 들어가서 봤더니 다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왜냐면 코인이 새로 성장되면 네. 누군가 한 거래 한 건만 거래돼도 가격이 올라요. 네. 19달러까지 올라간 거예요. 24,000원대까지. 그러다가 지금 어제 오후에는 5달러까지 내려왔어요. 5달러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고도의 금융학적 상품으로 뭐 자기가 알고리즘을 해서 했다는 거 다 좋은데 약속을 지키면 되는데 이게 만약 10억 개 코인이 또 휴지 조각이 되면 야 5억 개 코인 또 만들어. 또 발행해서 이게 다단계 폰지 사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코나 주가 주자는 똑같은 거지. 그렇습니다. 연 20% 예치금의 경우에는 연 20% 이자를 주겠다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기네는 이제 이 비트코인도 담보로 코인 담보로 해서 한 8만여 개 갖고 있다. 근데 그게 이 코인 폭락하는 시점에서 사라졌어요, 통장에서. 그럼 뭐라고 해명을 했느냐? 그거 지금 테나 루나 폭락할 때 막기 위해서 썼는데 무용지물이더라라는 거거든요. 거의 3조 원, 4조 원 가까이 썼는데도 무용지물이었는데. 그러면 관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둬야 될 시점에 이걸 다시 한다는 자체가 전 이건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관두지 못하는 거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네. IMF 총재까지 지금 다단계 폰지 사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K코인이라는 게 K 빼야 돼요. K콘 그러면 창피스러운 거지, 네. 이제는. 근데 이분이 지금 싱가포르에 본점 갖고 있는데 싱가포르 네. 본사 찾아가보니까 사무실 문 닫혀 있어요. 진짜요? 네. 아니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부르는 금융범죄
합수단. 합동수사단 1호 사건이 바로 테러 사태인데 해결이 됩니까? 일단 국내 투자자 일부가 지금 서울 남부지변 이제 금융증권 범죄합동수사단에 고소를 했어요. 네. 고발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개발자를 이 테라폼 랩스의 전직 개발자를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관련법상 여기를 뭐 할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알고리즘을 입증을 해야 돼요. 사기라는 건.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군요. 결국은 또 투자한 사람들만 봉대 써요. 아무것도 해결 안 되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투자는 자기 책임입니다. 나라가 이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불안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책임져 주지를 않아요. 이거 가지고 자꾸 사기 쳐먹는 사람들의 머리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방법은 자기가 잘 알고 자기 책임하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셔야 되고 손절해야 됩니다. 중간에 손절. 여기까지 정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흥분해서 방송하니까 이게 타이밍이 딱 맞는군요. 합이 맞아요. 자, 노영의 뉴스 사이다. 오늘 또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인철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떤지 제가 궁금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